반일 갈등 타파연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반일 종북 지식 소매상 압도하는 자유민주 교육이 대한민국 정체성 지킨다. 임지연, 유석춘, 최정식 교수 사례를 통해 본 과거사 문제. 그 사회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려면 우선적으로 지식인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한다. 다수의 일반 대중들은 생업에 쫓기기 때문에 황색 언론에 의해 주입되는 선정성 기사나 연예 뉴스 등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물적 토대를 지닌 지식인들은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쟁점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인이 본연의 인물을 왜곡하거나 침묵할 때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선동과 세뇌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강제 연행 없었다고 강제동원 아닌가?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글쓴이 임지연 교수의 생각을 보자. 임지연은 일본 군마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에 대해 현이 모집과 같은 노무는 강제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강제 연행이라고 주장한 주최 측을 문제 삼아 철거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 나치하 폴란드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했음에도 계약을 재협상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후 독일이 배상법을 통과시켰다며 일본을 저격했다. 일제의 식민이었던 조선인들은 중일 전쟁부터 노무동원되었으며 재계약을 마치고 귀환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다만 징용령 적용으로 2차 대전 종전 혼란기에 징용 노동 중 발생한 사고와 미지불 임금이 부분적으로 존재했던 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일본 기업은 해당 금액을 일본 법원에 공탁했고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무상 3억 불을 한국에 국가 배상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청구권 자금을 해당자 및 유족들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럼에도 역사학자라는 임지연이 일제와 식민지였던 한반도 전후 처리와 나치 독일에 침략당한 후 청구권 협정 같은 과정이 전무했던 폴란드 상황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형평상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다. 임지연의 이러한 사고는 거짓 기념물은 일본에 필요하지 않다며 일본군 위안부 부족론자들이 가세하는 형국이니 이 사안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형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위안부 문제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억 활동가를 자처하는 임지연은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미국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뉴욕 한복판의 홀로코스트 센터에서 만나 서로의 아픔을 다독이고 있다면서 일제 공창제 아래 기본적으로 상업 매춘이었던 전시기 위안부 이슈를 마치 제노사이드 희생자처럼 어처구니없이 확대 관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은 2019년 사회학과 수업 시간에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면 위안부들이 취업사기와 유사하게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사회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적절하지 않다 해도 헌법이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경희대는 최정식 철학과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중 다수가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발언한 사실 등과 관련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일제와 과거사에 대한 임지연은 조선일보와 같은 메이저 언론사 칼럼을 통해 피해자 중심주의로 홀로코스트화하며 승승장구하고 있고 유석춘, 최정식 교수와 같은 이들은 사실관계를 밝히려다 학내 징계는 물론 법의 심판대에 올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반일 선동에 밀착한 지식인과 팩트를 알리려는 지성의 아이러니한 현실은 왜곡된 역사 교육으로 인해
외교 안보와 한국민이 처한 심각한 정치 사회적 위기를 반영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반일 종북 지식 소매상을 압도하기 위한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자유민주 교육이 절실한 때이다. 2024년 2월 28일